미세먼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바다로 흘러갔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세안제, 바디워시, 치약 등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하수 처리장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가는데 이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강이나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외선, 파도, 해류 등에 의해 마모되어서 조각이 된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가 분해가 되지 않은 채 해수면을 떠다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하여 고농축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을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한 채 먹게 되고 작은 물고기가 그 플랑크톤을 먹어 체내의 독성 물질을 축적합니다. 먹이 사슬에 따라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독성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는데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해산물이 결국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듯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쌓이며 해양 생물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음식, 그리고 바다는 무슨 연관이 있을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퍼져 있는 바닷물은 염분이 가득해서 소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사 먹는 햄버거나 치킨, 매일 먹는 식사, 자주 찾는 라면 같은 간식에 그 소금이 들어가요.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을 받아 플랑크톤이 먹으면 그 플랑크톤을 바다 생물이 먹고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오늘 반찬은 미세 플라스틱 고등어 구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신다면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를 사는 겁니다. 물속에 퍼져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생수병을 버리면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멀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리차 끓여 먹기, 미세 플라스틱 제로 제품 구매하기, 친환경 비누와 치약 사용하기예요. 미세 플라스틱 제로 제품 구매 팁은 간단해요. 미세 플라스틱 제로를 검색하고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거나 소금과 물 등을 구매할 때 미세 플라스틱 제로 마크를 확인하는 거예요. 참 쉽네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도록 도와주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용기 내 챌린지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 포장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주문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간편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이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일회용품 쓰레기도 많습니다. 식품을 포장하고 배달하고 장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용기 내 챌린지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 해본 것은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장을 보았습니다. 오렌지를 구매하려고 과일 가게에 왔습니다. 비닐 안 주셔도 돼요. 여기다 담을게요. 네. 오렌지를 장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텀블러에다 주세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기 내 챌린지 중 하나이죠. 저는 실리콘 빨대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혹시 여기다 담아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치킨집에 용기 내기가 왠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응해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드들을 봉투에 넣어주셨는데 어떻게든 손에 바리바리 들고 봉투를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닐을 돌려드려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음식점에 용기 내 챌린지를 하기 앞서 배달 어플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개인 용기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가져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챙겨줍니다. 야무지게 단무지도 챙겨줍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합니다. 챌린지는 생각보다 쉬웠지만 번거롭고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용기 내 챌린지가 지속돼서 불편함보다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쓰레기 얼마나 버리세요? 밖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일회용 종이나 플라스틱 컵을 받죠. 또 어디 가서 쇼핑하면 비닐이나 종이 가방이 생겨요. 뭘 먹든 뭘 사든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쓰레기는 꼭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1년 전 이맘때였어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더 이상 처리가 어렵다며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쓰레기산이 235군데나 있고요. 무게는 120만 톤이 넘는데요. 2016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죠. 그래가 미국 CNN이 지난 3월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를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더욱더 주목받게 됐어요. 지자체들이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별 수 없죠. 사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데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인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같은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포장이 안 된 물건을 사고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데요.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등장한 게 제로 웨이스트 식료품점입니다. 이 가게는요, 곡물과 견과류는 1g 단위로 판매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1개씩 살 수도 있어요. 치약, 샴푸, 린스 같은 생필품도 있는데 담아갈 용기와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포장이 없으니까 쓰레기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웨이스트 식료품점은 2014년 독일 베를린에 처음 생긴 이후 유럽과 미국, 홍콩, 태국 등 전 세계에 생기고 있어요. 플라스틱 제로 운동인 용기 내 챌린지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겠죠. 우리 함께 실천하고 나 자신과 지구를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지를 풀고 내가 좋아하는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미세 플라스틱과 음식의 연관성을 떠올려보고 플라스틱 제로 운동도 실천해보아요.